잠을 자야 하는데 아무리 해도 잠에 들지를 않아. 어제도 새벽 3시까지 깨어 있었잖아.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와. 이게 갱년기란 거야. 낮에는 그렇게 졸리고 피곤해서 자꾸 눈이 감기는데 막상 밤이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지고 침대에 누우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내일 뭐 하지? 에이, 그때 그 말은 괜히 했나? 애는 잘 있나? 걱정이 머릿속에서 줄을 서고 무거운 이불 속에 갇혀버린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밤이 오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오늘도 잠 못 자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오히려 잠을 더 쫓아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을 못 자는 밤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한 걸 넘어서 삶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머리가 멍해져서 실수도 잦아지고 운전하다가 깜빡 졸고 가족과 말다툼도 자주 생기고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괜히 짜증을 내고요. 얼굴은 푸석푸석해지고 거울을 보면 내가 아닌 것 같았어요. 심지어 어느 날은 냄비를 가스렌지 위에 올려두고 까먹어서 불이 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무너졌구나 싶었죠. 밤이 오는 게 괴로워지고 고요한 침실이 오히려 불편해지는 그 기분, 저도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면제 없이도 푹 잡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은 아니더라고요. 믿기 어렵겠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무료이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53, 중년의 문턱을 넘은 이희순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활기차고 잘 웃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웃음도 수면도 모두 저를 떠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잠은 저를 매일 밤마다 무너뜨렸죠. 침대에 누우면 머릿속은 조용할 틈이 없고 괜히 다리는 간질간질하고 마음은 불안해서 눈을 감을 수조차 없었어요. 병원에 가면 돌아오는 말은 늘 비슷했습니다. 갱년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 힘드시면 수면제를 처방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수면제에 의지하며 살았죠. 하지만 수면제를 먹고 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게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통화할 때도 늘 이런 얘기였어요. 너 어제 좀 잤어? 아니, 새벽 4시에 겨우 눈 붙였지 뭐. 나도 그랬지 뭐야. 우리 진짜 약 없이 잘 수 있는 날이 올까? 한 번은 친구들끼리 모여 저녁을 먹으며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나 그날은 아예 마트에서 계산하고 장바구니를 놓고 온 거 있지. 집에 와서 빈손인 걸 알고 돌아갔는데 직원이 말하더라고. 요즘 그런 분들 많다고. 그 말 듣는데 위로보다 더 서글펐어. 나도 그런 분 중 하나가 된 거니까. 그리고 우리 셋 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밥만 씹으면서. 아무도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아도 다들 알아요. 우리 잠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걸. 나도 웃을 일은 아닌데 너 정말 그 정도야. 우리 정말 어떡하니? 어제는 운전하다가 졸았어.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깜빡 졸았더라고.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렇게 다들 하나같이 수면 부족으로 겪는 부작용을 쏟아냈어요. 웃으면서도 우리 모두 마음 한 구석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 대화가 끝날 무렵엔 다들 말없이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저는 거울을 보는 게 싫어졌어요.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 밑은 시꺼멓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더라고요. 가족들에게는 자꾸 짜증을 내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혼자 방에 틀어박히기도 했죠. 이러다 정말 우울증이라도 오는 게 아닐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수면제에 더 의존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밤 약을 먹는 것이 점점 습관처럼 굳어가던 어느 날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죠. 이대로 계속 약에 의존하면 내 뇌는 어떻게 될까?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어요. 장기 복용 시에는 기억력 저하, 판단력 감퇴, 심지어 인지 장애까지 올 수 있다고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지도 몰라요.
어딘가 모르게 몸이 둔해지고 아침엔 더 피곤하고 꿈은 뒤숭숭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하루 종일 멍한 날도 많아졌어요. 가끔은 대화를 하다가도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곤 했어요. 그거 있잖아. 그 사람 하며 머릿속이 하얘지는 순간이 많았죠. 지갑을 냉장고에 넣어놓거나 밥솥에 쌀 대신 설탕을 부은 적도 있었고요. 그럴 땐 내가 점점 어두운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갱년기 때문인지 수면제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내가 나 같지 않다는 감각이 커져만 갔죠. 수면제는 뇌 활동을 억제한다더니 정말이지 그런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약 없이는 잠 못 드는 몸이 되었다는 자각이 무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약 없이 나 스스로 다시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이러다 제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두려워 저는 결단을 냈습니다. 수면제를 끊기로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수면 클리닉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수면 클리닉에서 배운 대로 하나하나 소소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서 제 밤이 달라졌고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했던 7가지 생활 습관을 말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혼욕입니다. 사실 처음엔 매일 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루는 이런저런 집안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버렸고 또 하루는 하루 종일 밀린 빨래에 냉장고 정리까지 하고 나니 물 받는 것조차 귀찮더라고요. 이걸 한다고 진짜 잠이 잘 올까?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느 날 억지로라도 물을 받았어요. 조금 귀찮더라도 그날은 유독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고 라디오를 켜고 클래식 음악을 틀었어요. 불도 끄고 향초 하나를 켰죠. 그때 마음속에 있던 뾰족한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떤 날은 손도 함께 담갔어요. 물속에 담근 손끝에서 따뜻함이 번지면 마치 내 안의 긴장도 함께 녹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만 담가도 체온이 올라가고 그 덕분에 자율신경계가 조절되면서 몸과 마음이 함께 이완이 됩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도 그 따뜻함 속에서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그리고 사람이 잠이 들기 직전엔 체온이 살짝 내려가는데 족욕을 하면 체온이 먼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멜라토닌이 더 잘 나오고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데 도움 줍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몸이 덜 긴장하고 숙면하기 훨씬 편해지게 되죠. 저는 촛불을 바라보며 눈을 감고 마음속 이야기를 조용히 풀어냈던 밤도 있어요. 이제는 발혼욕이 하루의 마침표 같은 시간이에요. 어디에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나만을 위한 15분입니다. 두 번째는 허브차 마시기입니다. 예전엔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2잔, 3잔. 근데 자기 전까지 카페인을 섭취하니까 당연히 밤에 뒤척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말했어요. 너 카모마일 차 마셔봐. 그 향 맡으면 마음이 풀려. 반신반의하며 마셔봤는데 그날 밤은 기분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지금은 자기 전에 좋아하는 머그컵에 허브차를 우려 마시는 시간이 생겼어요. 카모마일, 루이보스, 페퍼민트. 기분에 따라 고르죠. 찻잔을 양손으로 감싸고 그 향을 깊게 들이마시면 내 안에서 작은 온기가 피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아이가 제 모습을 보고 엄마, 되게 평화로워 보여.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허브차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하루를 정리하고 나를 토닥이는 작은 의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복식호흡입니다. 복식호흡을 처음 배운 건 주민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서였어요. 그땐 숨 쉬는 게 뭐 대단하다고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불 꺼진 방에서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다시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으며 살아왔는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지금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10번, 점심엔 산책하며 10번, 자기 전엔 꼭 10번 이상 복식호흡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식호흡은 단순한 심호흡이 아닙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주는 아주 중요한 호흡법이죠. 특히 갱년기 여성분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돼서 불안, 가슴 두근거림, 수면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복식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서 몸과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완시켜줍니다. 실제로 꾸준한 복식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뇌의 산소 공급이 늘어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도 줄어들죠. 잠들기 전 복식호흡을 반복하면 뇌파가 점점 느려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 숙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조용한 곳에서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충분히 반응합니다. 실제로 호흡에 집중하니 머릿속 생각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해요. 괜찮아. 오늘도 잘했어. 실수했어도 괜찮아. 그 말을 들으면서 호흡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르르 잠이 들어 있어요. 그건 마치 나 스스로에게 쓰다듬어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네 번째는 햇빛 쬐기입니다. 햇빛을 쬐다고 잠이 잘 온다니 처음엔 솔직히 좀 웃겼어요. 하지만 수면 클리닉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쬐는 것, 생각보다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멜라토닌 때문이에요. 멜라토닌은 우리가 밤에 잠들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햇빛을 받아야만 낮 동안 억제되고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분비되기 시작하죠. 즉, 아침에 햇빛을 잘 쬐어야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고 깊은 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햇빛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도 증가시켜줍니다. 세로토닌은 스트레스 저항력, 기분 안정, 식욕 조절에까지 영향을 줘서 갱년기 여성분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되는 물질이에요. 10분에서 30분 정도 아침이나 오전 시간대에 햇빛을 얼굴과 팔 정도만이라도 노출시키는 것만으로 수면의 질, 기분, 에너지 수준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는 걸 귀찮아하시지만 햇빛은 자연이 준 수면제이자 항우울제라는 말도 있을 정도예요. 너무 뜨겁지 않은 오전 햇살을 하루 선물처럼 받아보세요. 특별한 장비도 약도 필요 없어요. 그저 오늘 햇빛을 맞이하는 그 순간이 내일 밤의 숙면으로 이어지는 작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잠이 안 오던 어느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무작정 아침 7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때 본 아침 햇살은 생각보다 따뜻하고 조용했어요. 새소리, 잎사귀 흔들리는 소리, 그 모든 게 제 감각을 깨웠죠. 지금도 저는 아침마다 30분 걷습니다. 햇살을 얼굴에 그대로 받으며 오늘도 잘 자려고 걷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죠. 햇빛을 쬐는 날은 확실히 밤이 다릅니다. 멜라토닌이 잘 분비되어 더 빨리, 더 깊게 잠에 들 수 있어요. 그 산책 시간은 단지 수면 루틴 그 이상이에요. 삶의 리듬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멜라토닌의 힘을 실감하게 됐던 것이죠. 5번째는 침실 환경 바꾸기입니다. 예전 제 방은 그냥 자는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젠 회복의 공간이 되었어요. 첫 번째로 한 건 형광등을 끄고 노란빛 무드등으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 하나만으로도 방이 편안해졌어요. 침대 옆엔 라벤더 오일을 살짝 떨어뜨려 둡니다. 그 향이 퍼지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느슨해져요. 이불도 새로 샀어요. 폭신폭신한 소재로 바꾸고 햇살 좋은 날엔 꼭 말려서 뽀송하게 유지하죠. 귀마개도 준비했어요. 남편 코 고는 소리, 아파트 복도 소음. 이 작은 소리들이 의외로 수면을 방해하더라고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제 몸이 그 방에만 들어가면 자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참 신기했어요. 환경이 내 몸에 숙면의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6번째는 감정 일기 쓰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땠나요?
웃으신 일은 있었나요? 혹시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 누군가에게 말 못한 감정이 있다면 오늘 밤 그냥 그걸 그대로 안고 잠들지 마세요. 저처럼 작은 종이에라도 적어보세요. 말 못한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내 안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이게 뭐라고 효과가 있겠어? 그랬는데 막상 펜을 들고 써보면 내 안의 말들이 술술 나와요. 오늘은 나한테 너무 가혹했던 하루였다. 아이가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가 왔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무덤덤했다. 남편한테 문자를 했는데 답장을 안 했다. 아주 소소한 이런 글을 쓰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눈물이 뚝 떨어질 때도 있지만 그 눈물이 마음을 씻어주는 것 같았어요. 하루의 끝에 감정을 토닥이며 그래도 오늘 잘 견뎠다고 스스로 다독이는 것. 그게 수면제보다 더 강력한 진정제가 되었어요. 마지막 7번째는 예전엔 침대에 누워 SNS 보고 뉴스 보고 게임하다가 정신이 더 말짱해져서 결국 3시 넘어 잤어요. 지금은 자기 1시간 전 폰은 거실에 둡니다. 처음엔 허전했지만 그 공백에 잔잔한 음악이나 라디오로 대체했어요. 커피는 오후 3시 이후로는 입에 대지 않아요. 야식도 끊고 늦은 저녁엔 따뜻한 보리차 한 잔만 마십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제 뇌를 쉬게 해줬고 속이 편안히 잠도 편안하게 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매일 실천한 지 3개월이 넘었어요. 수면제를 끊기로 결심한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보다 정신적으로 수면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이 수면제를 끊고 또 다시 밤에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잠을 못 자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려고 피나는 노력을 했고 그 7가지 생활 습관을 소소하게 지켜가던 어느 날부턴가 신기하게도 수면제 없이 잠이 든 제 모습에 너무나 행복했고 모든 걱정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수면제를 먹지 않고도 11시쯤이면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요. 잘 자고 일어난 다음 날은 기분이 다릅니다. 아침 햇살도 예쁘고 아이 말투도 귀엽게 느껴져요. 전엔 남편이 배고프다 한마디만 해도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짜증이 확 났는데 요즘은 그냥 알았어 하고 웃어요. 내가 달라진 걸까? 아니, 아마 내가 잘 자서 그런 거겠지. 그 변화가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피부도요.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 밑 다크서클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어요. 화장도 잘 먹고 트러블도 덜 나고 피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맑아진 거겠죠. 잘 자는 것만으로 이렇게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제 확신해요. 요즘은 친구들도 저한테 묻습니다.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피부가 맑아졌네? 살 빠졌어? 아니에요. 그냥 잠을 잘 자게 됐을 뿐이에요. 단지 그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눈을 뜨는 아침이, 마시는 커피 한 잔이, 심지어 사람들과의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이 모든 변화가 잘 자는 밤에서 시작됐다는 게 신기할 따름이에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밤마다 혼자 깨어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루에 한 가지씩만 따라 해보세요. 발언욕이든 감정일기든 따뜻한 차 한 잔이든 그 작은 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 시간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힘은 누군가의 위로 한마디에서 나를 아껴주는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걸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그런 생각에 지친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이 영상을 통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으면 합니다. 저도 그 길을, 그 밤을 함께 걸어온 사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 하나로 스며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수면 루틴이나 잠 못 이루는 밤을 견디는 나만의 방법을 나눠주세요. 그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오늘 밤엔 당신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조용히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